여러분, 손가락 끝마디가 딱딱하게 튀어나오고 아픈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밤에 손가락이 욱신거려서 잠을 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 속에는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생활 습관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손가락 관절 통증을 줄이는 실천법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민정병원 정형외과에서 손손가락 관절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는 이정민 의사입니다.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손가락 관절 문제는 특히 60대 이상 여성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해버든 결절, 즉 손가락 끝마디 통증과 변형을 줄이는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손가락 끝이 점점 튀어나오고 아파서 바느질을 하기도 힘들어요. 밤에 욱신거려서 잠을 못 자겠어요. 혹시 내가 류머티즘에 걸린 건 아닌가요? 특히 60대 이상 여성분들께서 이런 불편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여기에는 호르몬 변화, 관절 연골의 퇴행, 그리고 생활 습관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손가락 관절은 작은 관절이기 때문에 한번 손상이 진행되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 속 관리만 잘하셔도 통증과 진행 속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해버든 결절은 주로 손가락 끝 관절, 즉 DIP 관절에 뼈 돌기가 생기면서 통증과 변형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연골의 퇴행입니다. 연골은 관절 사이에서 말랑말랑한 쿠션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얇아지고 닳아 없어집니다. 손가락 끝마디처럼 작고 얇은 관절은 더 쉽게 손상됩니다. 둘째,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관절을 보호하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 결과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며 관절이 빨리 닳게 되지요. 셋째, 반복적인 손 사용입니다. 설거지, 바느질, 김치 담그기, 심지어 스마트폰 사용까지 손가락 끝을 계속 쓰는 동작이 누적되면서 관절이 더 빨리 망가집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결국 손가락 끝이 점점 튀어나오고 붓고 아프고 심하면 모양까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뭘 잘못했을까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할까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선생님, 수술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까지 가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손을 어떻게 쓰느냐, 어떤 동작을 피해야 하느냐, 어떤 음식을 챙겨 먹어야 하느냐, 이런 작은 차이가 증상을 10년 이상 늦출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68세 여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바느질을 좋아하시고 또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걸 즐기셨던 분인데요. 어느 날부터 손가락 끝이 점점 튀어나오고 바늘을 잡기가 힘들어지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셨지만 결국 밤에 아파서 잠을 잘 수 없게 되자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분께 제가 알려드린 건 아주 간단한 생활 팁이었습니다. 손가락에 무리를 주는 작업은 하루에 20분 이상 연속해서 하지 않기, 중간에 손가락을 펴고 스트레칭하기, 그리고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는 습관을 들이기. 이렇게만 하셔도 2달 만에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물론 관절 모양이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가진 않았지만 통증이 줄어들고 손을 쓰는데 불편이 훨씬 적어지니까 일상생활의 질이 크게 좋아지신 거죠. 여러분, 손가락 관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합니다. 작은 충격에도 손상이 쉽게 누적되고 또 회복은 더디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일상 속 습관이 치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강조하는 건 손가락에 쉴 틈을 주세요라는 말입니다. 손가락 관절은 하루 종일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 쉬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휴대폰을 만지다가 텔레비전 보면서 리모컨을 잡다가
잠깐 쉬는 줄 알았는데도 손가락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생활 팁은 연속 사용을 피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김치를 담그거나 손빨래를 할 때처럼 손가락 끝에 힘을 많이 주는 작업은 15분에서 2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분을 했으면 반드시 손가락을 펴고 스트레칭을 하셔야 해요. 마치 운동선수가 훈련 후에 스트레칭을 하듯 관절에도 회복 시간을 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온찜질입니다. 손가락이 욱신거릴 때 차가운 찜질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버든 겨울철에는 대부분 따뜻한 찜질이 더 좋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관절이 뻣뻣하게 굳는 걸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께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는 습관을 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손을 담그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한번 해주시면 통증이 훨씬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손가락 보호 도구 활용입니다. 요즘은 손가락 보호용 실리콘 보조기나 작은 테이프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집안일이나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할 때 이런 도구를 활용하면 관절 끝에 직접적인 압력이 덜 가서 증상이 훨씬 가볍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손가락 스트레칭입니다. 단순하지만 효과가 큰 방법인데요. 손가락을 천천히 쫙 펴고 손등을 아래로 향하게 한 채로 다른 손으로 손가락을 살짝 뒤로 젖혀주는 겁니다. 이때 절대 무리해서 꺾으시면 안 되고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만 하셔야 합니다. 이런 스트레칭을 하루에 5번만 해도 손가락의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음식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콜라겐을 먹으면 관절에 좋다던데요. 저도 먹어야 하나요? 정형외과 의사로서 드리는 답은 이렇습니다. 콜라겐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관절이 좋아진다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보조일 뿐이고 기본은 항상 생활 습관과 운동이거든요. 그래도 환자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음식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연골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근육도 단백질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데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콩류,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을 꾸준히 드셔야 해요. 둘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이 좋습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절의 붓기와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생선이나 아마씨, 견과류를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셋째, 항산화 음식입니다. 채소, 과일, 특히 베리류는 몸속 염증을 줄이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 딸기,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음식들이 관절 건강에 유익합니다. 넷째,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뼈 건강은 관절 건강과 직결됩니다. 뼈가 튼튼해야 관절이 제 기능을 하거든요. 멸치, 두부, 시금치 같은 음식과 함께 햇볕을 자주 쬐어 비타민 D 합성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실제 환자분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72세 여성 환자분인데 손가락 끝 관절이 아파서 젓가락질이 어려워졌다고 오셨습니다. 특히 김치나 반찬을 집을 때 손끝에 힘이 들어가면서 통증이 심하셨죠. 이분은 진료 후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하셨습니다. 우선 하루 30분씩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셨고 집안일은 20분마다 손을 펴고 스트레칭을 하셨습니다. 또 오메가3 보충제를 꾸준히 드셨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챙기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자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고 손가락 움직임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지금은 젓가락질도 큰 불편 없이 잘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생활 속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결국 손가락 관절 건강을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절 건강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운동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손가락 관절이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합니까? 그냥 쉬는 게 낫지 않나요? 물론 통증이 아주 심할 때는
무리해서 운동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을 완전히 멈추면 관절은 더 붓고 더 아파집니다. 그래서 가벼운 운동을 꼭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운동은 손가락 주먹 쥐었다 펴기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손가락을 천천히 오므려서 주먹을 만들고 다시 쫙 펴주는 겁니다. 이 동작을 10번만 반복해도 관절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중요한 건 빠르게 하지 말고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천천히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무밴드 운동입니다. 작은 고무밴드를 손가락 끝에 걸고 손가락을 바깥으로 벌리는 겁니다. 이 동작은 손가락 주변 작은 근육들을 강화해줘서 관절에 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하루 5분 정도만 하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가락 마사지입니다. 손가락 관절 사이를 엄지와 검지로 살살 눌러주면서 혈액순환을 돕는 거죠. 특히 저녁에 TV를 보실 때 습관처럼 해주시면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말씀드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피해야 할 동작은 뭐가 있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과도한 반복과 강한 압력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작은 버튼을 계속 두드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손가락 끝에 힘을 집중하는 동작은 관절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무거운 주전자나 냄비를 한 손으로 들 때 손끝에 힘이 들어가면서 관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양손을 사용하고 손가락 끝이 아닌 손바닥 전체로 물건을 잡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또한 설거지를 오래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이 손가락을 부드럽게 해주기는 하지만 손끝으로 계속 힘을 주다 보면 오히려 관절에 부담이 쌓이거든요. 설거지는 15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중간에 꼭 손가락을 펴서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심리적 관리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손가락 통증을 겪으면서 우울감을 호소합니다. 이제는 바느질도 못하네, 손주 손 잡아주는 것도 아프네 하면서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자분들께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노화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다. 조절할 수 있다. 사실 손가락 관절 통증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분명히 줄이고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 습관만 잘 지켜도 통증 강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5분간 스트레칭을 했다. 오늘은 손가락에 힘을 덜 주고 밥상을 차렸다. 이런 작은 실천들을 기록해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내 몸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한 환자분 얘기를 드릴게요. 68세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손가락 통증 때문에 집안일도 포기하고 우울증까지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운동과 생활 습관을 실천하시면서 하루하루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셨죠? 결국 6개월 뒤에는 선생님, 이제는 손자하고 블록놀이도 할 수 있어요.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손가락 관절은 나이가 들어도 포기해야 하는 관절이 아닙니다. 관리하면 관리한 만큼 좋아집니다. 여러분, 손가락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생활 속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온찜질과 냉찜질의 활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가락이 아플 때 뜨거운 찜질이 좋아요? 차가운 찜질이 좋아요? 하고 물어보시는데요. 답은 이렇습니다. 급성 통증이나 붓기가 있을 때는 냉찜질, 만성적으로 뻣뻣하고 아플 때는 온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즉,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관리법은 손 보호 도구 활용입니다. 시중에 손가락 보조기, 작은 보호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잘 때 손가락이 비틀리면서 통증이 심해지는 분들은 보호대를 착용하면 훨씬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단, 낮에는 가능하면 많이 움직여야 하니까 보호대를 장시간 끼고 계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습관도 꼭 필요합니다. 겨울철에 손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관절이 더 뻣뻣해집니다. 장갑을 꼭 착용하시고 따뜻한 물에 손을 자주 담가주시면 관절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약물이나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생님, 약을 꼭 먹어야 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약은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입니다. 소염 진통제를 단기간 쓰면 통증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 복용은 위장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 단기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관절에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증상이 심할 때 단기적으로만 고려합니다. 주사 치료가 관절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건 아니고 단지 통증을 줄여주는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 바로 생활습관 관리입니다. 약이나 주사는 보조수단일 뿐 결국은 여러분이 매일 실천하는 습관이 통증을 줄이고 관절을 지켜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늘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약은 잠깐 도움이 되지만 생활습관은 평생을 지켜줍니다. 이 말은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진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조급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손가락 관절 통증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세 달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병뚜껑도 못 열었는데 지금은 천천히 열 수 있게 됐어요. 작은 변화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손가락 관절은 나이가 들어도 결코 포기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 운동, 생활습관, 손 보호 습관, 그리고 필요할 때 약물까지 적절히 활용하신다면 통증은 확실히 줄어들고 손가락을 더 오래 건강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내가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알겠다 하고 실천으로 옮기신다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건 의사로서 확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